회장님, 도착했습니다. 기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추모공원의 입구. 6년 전 그날 이후 이곳에 오는 발걸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아내 수진이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비가 있는 곳.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저는 여기 와서 그저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또 1년이 흘렀구나.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닷가와 가까운 이곳은 늘 바람이 샜고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코트깃을 여미며 추모비를 향해 걸어가는데 저 앞쪽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발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추모비 앞에 쪼그려 앉은 어린 소년이 보였습니다. 15, 16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낡은 점퍼에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아내의 추모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약속 못 지켰어요.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은 제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엄마가 믿어줬는데 저는 또 소녀는 추모비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절박해서 저는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제 안에서 뭔가 뒤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 아이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쳐 추모비 옆에 놓았습니다. 바람에 종이가 살짝 펄럭였고 저는 그 순간 글씨를 볼 수 있었습니다. International Mathematical Olympiad Gold Medal.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수상 증서였습니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엄마가 말했던 거 제가 해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천천히 일어나 뒤돌아섰고 그제야 제 존재를 알아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이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 익숙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 눈빛. 아이는 제가 누군지 아는 듯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종이를 두고 간 채로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소년의 뒷모습이 멀어지고 바람만이 쓸쓸히 불어왔습니다. 천천히 추모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가 두고 간 증서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작은 돌멩이로 눌러놓았더군요. 무릎을 꿇고 앉아 증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진우, 수상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우, 이 아이는 누구지? 아내의 추모비를 쓰다듬으며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진아, 너는 내게 무엇을 숨긴 거야? 6년 동안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제 안에서 전혀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궁금증, 아니 그보다 더 강렬한 것, 알아야만 한다는 강박.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접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조사 좀 해줘. 서진우라는 이름의 10대 남학생,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상자야. 네, 무슨 일이신지 묻지 말고 오늘 안으로 모든 정보를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추모비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의 이름 옆으로 석양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 아이한테 뭐였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이 제 질문을 삼켰습니다. 증서를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6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이 순간 깨어났습니다. 저는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저 추모하는 남편으로 머물 수 없다는 것을. 회장님, 자료 가져왔습니다. 비서실장 한민수가 두꺼운 파일을 제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회사 건물은 텅 비어 있었고 사무실 창밖으로는 항구의 야경만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서진우, 17세, 현재 보호관찰 중. 보호관찰, 민수 씨, 이게 무슨 뜻이죠?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가 2년 전에 소년원에 다녀왔습니다. 방화 혐의로요. 손에 쥔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방화라고? 하지만 좀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사건 기록을 보니 증거가 너무 빈약해요. 그런데도 유죄 판결이 나왔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계속해봐요. 그리고 이 아이 어머니가 사건 직후 실종됐습니다. 지금도 행방불명 상태고요. 민수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더 이상한 건 회장님 부인께서 돌아가시기 6개월 전부터 이 아이와 접촉하셨던 것 같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청소년 법률지원단체 희망의 사다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부인께서 그곳에 익명으로 후원하셨는데 그 단체가 서진우 사건을 맡았었습니다. 수진이가. 왜? 그리고 이것도요. 민수가 마지막 서류를 건넸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부인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까지 매달 200만 원씩 서진우 명의 계좌로 송금하셨습니다. 200만 원? 네, 총 6회입니다. 파일을 탁 덮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민수 씨, 오늘은 그만 들어가세요. 회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혼자 있고 싶어요. 민수가 나가고 사무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작은 상자. 안에 유품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열지 못했던 상자. 이제는 열어야겠지. 뚜껑을 열자 안에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아. 상자 안에는 아내가 쓰던 수첩, 손목시계, 그리고 낡은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메모를 집어들었습니다. 포스트잇, 크기의 작은 종이, 구겨지고 색이 바랜 누군가의 손때가 묻은 종이. 거기에는 아내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끝까지 버텨. 내 잘못이 아니야.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진우에게 쓴 거야.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연필로 희미하게 적힌 숫자 010-4 전화번호였습니다. 이게 진우 번호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우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구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 윤도현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추모공원에서 본 사람이죠. 윤수진 선생님의. 어떻게 제 번호를... 당신이 두고 간 증서 내가 가지고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만나고 싶습니다. 항구 쪽 바다 카페 오후 3시. 왜요? 당신이 우리 아내를 왜 엄마라고 불렀는지 알고 싶어서요. 저는 거절은 받지 않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메모를 들여다봤습니다. 끝까지 버텨. 내 잘못이 아니야. 아내의 글씨는 언제나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만큼은 달랐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급하게 절박하게 쓴 것처럼. 수진아, 당신은 이 아이한테 무슨 말을 해준 거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항구의 불빛들이 물결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6년 전 그날, 아내는 이 항구 근처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치여 즉사였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뭘 의심하고 있는 거지? 메모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어. 어떤 진실이든. 책상 위의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서진우, 방화 사건, 실종된 어머니, 아내의 비밀 후원.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파일 속 진우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증명사진이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래, 너를 만나봐야겠어. 핸드폰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사무실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이 바다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신은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바람이 제 질문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의심은, 이 궁금증은 이제 제 인생을 삼켜버릴 것이라는 걸. 좋아. 어디 끝까지 가보자. 파일을 닫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것입니다. 바다 카페는 항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오후 3시.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항구를 바라봤습니다. 컨테이너들이 빼곡히 쌓여 있고 크레인이 느릿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해운회사의 물류창고도 저 너머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커피는 금방 식어버렸습니다. 3시 10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낡은 후드티에 청바지, 그리고 어깨에 맨해진 가방.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보다가 제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다가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왔습니다. 뭐 마실래요? 괜찮습니다. 커피 한 잔 정도는 사줄 수 있어요.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주문을 했습니다. 진우의 커피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물어야 하지? 커피가 도착했습니다. 진우는 빨대를 물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증서는 어디 있어요?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증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진우는 그것을 보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두고 갔어요? 몰라요. 그냥 선생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선생님?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윤수진 선생님이요. 저한테는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 어떻게 알게 됐죠? 우리 아내를. 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2년 반 전이었어요. 제가 억울하게 방화범으로 몰렸을 때요. 방화 사건. 네, 저는 안 했어요. 정말로.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경찰도, 변호사도, 엄마마저. 진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됐죠? 사라졌어요. 제가 구치소에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실종. 그때 희망의 사다리라는 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료로 변호를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그곳에서 윤수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진우가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선생님은 달랐어요. 저를
믿어주셨어요. 처음으로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이,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내가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진실은 밝혀진다. 끝까지 버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버텨. 어제 본 메모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진우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소년원 안에 있었으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메모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진우가 그것을 보더니 숨을 멈췄습니다. 이거 당신이 받은 거죠? 네,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면회 오셨을 때 주셨어요. 그때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일주일 전. 그날 선생님이 뭐라고 했나요? 진우는 메모를 쓰다듬었습니다. 조심하라고 했어요. 이 사건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라. 그렇게. 무슨 뜻이죠? 저도 몰라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어요.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뭘 알 것 같은데요? 제가 방화범으로 몰린 그 건물이요. 진우가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거기가 원래 항만 노동자들 쉼터였어요. 재개발 때문에 철거 예정이었죠. 재개발? 네. 그런데 그 건물 화재 이틀 후에 갑자기 재개발 승인이 났어요. 노트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신문 스크랩과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철거 예정인 건물에 불이 났는데 그게 오히려 재개발을 앞당긴 거예요. 재개발. 그리고 그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회사가 진우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대한해운 계열사였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대한해운, 우리 회사. 뭐라고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진우가 다른 페이지를 폈습니다. 대한해운 물류개발. 회장님, 회사 자회사 맞죠?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선생님도 이걸 알고 계셨을까요? 진우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당신은 이걸 알았던 거야.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진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선생님은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회장님 회사가 연루된 사건인데 나도 그게 궁금해. 모르겠어요. 나도 처음 알았으니까요. 진우는 실망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뭐가요? 진실을 밝혀야 하잖아요. 선생님이 원하셨던 거잖아요. 진우의 눈빛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저는 끝까지 버텼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제는 싸워야 할 때 아닌가요? 싸운다고? 진우 씨. 네, 당신 혼자서는 안 돼요. 알아요. 그래서 회장님을 찾아온 거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선생님이 못다 하신 일을 같이 끝내주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항구의 컨테이너들, 크레인들, 제가 평생을 읽어온 것들, 그 밑에 이런 진실이 숨어 있었다고? 다시 진우를 봤습니다. 수진이, 당신은 이 아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감당했던 거야. 알겠어요. 네, 도와주겠어요. 진실을 밝히는 거 같이 합시다.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에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모든 걸 나한테 보고하세요. 약속할 수 있어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악수를 청했습니다. 진우의 손은 차가웠지만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이다. 사흘 후, 저는 6년 전 아내의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남부경찰서, 항구 근처의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민수가 미리 알아본 바에 따르면 당시 교통사고를 처리했던 형사는 이미 퇴직했다고 했습니다. 강태준, 작년에 명예퇴직, 주소는 알아냈습니다. 항구에서 차로 30분 거리 한적한 주택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뭘 알고 있을까? 차를 몰고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주택가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 마당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대문 옆 우편함에는 강태준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편한 복장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강태준 형사님 맞으시죠? 전 이제 형사 아닙니다만 무슨 일이세요? 윤도현이라고 합니다. 6년 전 제 아내 윤수진의 교통사고를 담당하셨던 분이죠. 강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들어오시죠. 거실은 단정했습니다. 소파에 앉자 강태준이 보리차를 내왔습니다. 6년 만에 찾아오셨네요. 무슨 일이십니까? 사건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사건이라뇨. 그건 단순 교통사고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강태준이 차를 마시다 멈췄습니다. 무슨 뜻이죠? 형사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사고 이상한 점 없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준은 찻잔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왜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까? 대답해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태준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역시 뭐가 이상했죠? 사고 현장이요. 부인께서 치인 곳이 평소 다니시던 길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부인 차량의 블랙박스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당일 부인은 평소 퇴근 경로를 벗어나 항만 쪽으로 가셨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쪽으로 갔을까요? 누군가를 만나러 가신 것 같았습니다. 누구를요? 강태준이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파일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겁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들과 조사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고 30분 전 부인 핸드폰으로 걸려온 전화가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가리켰습니다. 공중전화였어요. 항만 근처 전화부스에서 걸려온 거죠. 공중전화. 통화 시간은 2분 13초. 그 직후 부인은 급히 항만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럼 누가 전화한 건지는 모릅니다. 공중전화니까요. 강태준이 다른 페이지를 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CCTV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 CCTV인데 사고 직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급히 빠져나가는 게 찍혔어요. 가해 차량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해 차량은 따로 있었고 이 차는 그냥 지나가던 차였죠. 그런데 강태준이 손가락으로 사진을 톡톡 쳤습니다. 이 차 번호판을 추적했더니 말소된 차량이었어요. 존재하지 않는 차.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왜 수사를 중단하신 겁니까? 강태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중단당한 겁니다. 누가요? 위에서요. 더 파지 말라고 했습니다. 단순 사고로 처리하라고. 이유는요? 몰라요. 그냥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어요. 강태준이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게 제가 그만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압력이 있었다는 거잖아. 형사님, 혹시 서진우라는 이름 아십니까? 강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안다는 거구나. 아십니까? 알죠. 그 방화 사건 말입니까? 네.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건도 이상했어요. 제가 직접 담당한 건 아니지만
동료한테 들었습니다. 뭐가 이상했죠? 증거가 너무 깔끔했어요. 너무 완벽하게 서진우를 가리키고 있었죠. 마치 누군가 미리 짜놓은 것처럼요. 역시 그리고 그 사건 이후 항만 재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됐습니다. 원래 반대 여론이 많았는데 방화 사건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강태준이 돌아서서 저를 봤습니다. 회장님, 혹시 대한해운이 그 재개발에 연루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 그럼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태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부인께서 돌아가시기 전 이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사고 3일 전 부인께서 경찰서에 오셨습니다. 뭐라고요? 저를 찾아오셨어요. 항만 재개발 관련해서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의뢰하셨죠.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조사를요? 서진우 방화 사건과 재개발의 연결고리를 찾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태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미행?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조사해보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 3일 후에 사고가 난 거군요.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게 진짜 사고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수진이, 당신이 죽은 게 사고가 아니라고 증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없앴으니까요. 위에서. 그럼 우리가 다시 찾아야겠네요. 강태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려고?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형사님도 도와주시겠습니까? 회장님, 위험합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큰 일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제 아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진실이니까요. 강태준이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돕겠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는 셋이 됐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우였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누군가 제 집에 침입했어요. 제가 모아둔 자료들이 다 없어졌어요. 손에 쥔 핸드폰이 떨렸습니다.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지금 어디야? 경찰서 앞입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내가 지금 간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늦지 않았어. 아직 늦지 않았어. 엑셀을 밟았습니다. 어둠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앞에 도착했을 때 진우는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 씨. 고개를 든 진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아요. 네, 다행히 집에 없을 때였어요. 다행이라니. 경찰에는 신고했어요. 했는데 별로 관심 없어 보였어요. 그냥 일반 절도 사건으로 처리하겠대요. 그럴 리가. 일단 내 차에 타요.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요. 차에 태우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강변 주차장. 사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정확히 뭐가 없어진 거죠? 제가 모아둔 신문 스크랩이랑 메모들이요. 방화 사건 관련 자료 전부요. 복사본은 없어요. 전부 원본만 있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 증거가 없다는 거잖아.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요? 진우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노트북은 안 가져갔어요. 이게 더 비싼데 자료만 가져갔다. 그럼 정확히 뭘 노린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우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건 여기 백업해뒀어요. 화면에 파일들이 떴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진우가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스캔한 문서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방화 사건 당일 목격자 진술서예요. 제가 최근에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거예요. 문서를 읽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남성 2명이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 검은색 세단. 강태준 형사가 보여준 사진 속 차량이 떠올랐습니다. 이 목격자는 누구죠? 항만 노동자였어요. 그런데 진우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건 일주일 후에 사망했대요. 음주, 교통사고로.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우연이겠죠. 또 있어요. 진우가 계속 파일을 열었습니다. 당시 변호를 맡았던 국선 변호사도 1년 후에 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제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도. 그만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회장님, 무서워요. 진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럼 저도. 아니야. 당신은 내가 지킬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야? 회사 내부 감사에서 이상한 게 발견됐습니다. 뭐가? 6년 전 항만 재개발 사업 관련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얼마나? 50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민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부회장님이 관여했던 것 같습니다. 부회장, 내 동생, 지금 어디야? 사무실입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기다려. 지금 간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우가 걱정스럽게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회사 문제예요. 진우 씨, 당분간 안전한 곳에 있어야겠어요. 어디요? 호텔 잡아줄게요. 거기서 절대 나오지 마세요. 진우를 호텔에 데려다 주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밤 10시, 사무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네, 비자금 흐름을 추적했는데 전부 항만 재개발 관련 로비 자금으로 쓰인 것 같습니다. 서류를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0억. 부회장님은 아세요? 아직 모르실 겁니다. 감사팀에서 저한테만 먼저 보고했거든요. 잘했어요. 동생 생각을 했습니다. 윤도진, 저보다 5살 어린 동생. 회사 경영에는 관심 없고 부회장 직함만 달고 있는. 설마 내가 이런 일에. 회장님, 민수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부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하신 문서인 것 같은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기밀 윤도현에게. 아내의 필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부인 사무실 금고에서 나왔습니다. 감사팀이 우연히 아내 사무실 6년 동안 그대로 보존해둔 곳. 나 혼자 볼게. 네, 회장님. 민수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내의 글씨가 1장, 2장, 3장.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윤도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당신한테 미안해요. 많은 걸 숨겼어요. 서진우, 그 아이를 기억해 주세요. 그 아이는 억울하게 방화범으로 몰렸어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요. 항만 재개발을 밀어붙이려던 사람들. 그들이 증거를 조작했어요. 그리고 당신 회사가 연루되어 있어요. 정확히는 부회장 윤도진이요. 나는 증거를 찾았어요. 비자금 조성, 로비, 살인교사까지. 하지만 그들이 알아버렸어요. 어제부터 누군가 나를 따라다녀요. 무서워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어요. 진우는 15살밖에 안 된 아이예요. 그 아이 인생이 망가지는 걸 볼 수 없어요. 내가 대신 죄를 안고 갈게요. 증거는 숨겨뒀어요.
당신이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집 지하 서재, 책장 뒤 금고,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 제발 진우를 지켜줘요. 그리고 진실을 밝혀줘요. 사랑해요. 도현. 수진.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수진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구나. 다 알고 있었어. 그리고 혼자 짊어지고 간 거야.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왜 그때 몰랐어?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기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가요. 네, 회장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하 서재로 내려갔습니다. 책장 뒤 벽을 두드렸습니다. 여기다. 책장을 밀었습니다. 숨겨진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1103 우리 결혼기념일. B.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USB 하나와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냈습니다. 수진아, 당신이 남긴 게 이거구나. 서재 책상으로 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녹취록, 사진, 계약서, 통화 기록,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 최종 진술, 밉사. 더블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6년 전 모습 그대로. 도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예상한 대로 된 거겠죠. 아내의 목소리. 미안해요. 당신한테 짐을 남기게 돼서. 하지만 이건 끝내야 해요. 진우를 위해서. 그리고 아내가 잠시 멈췄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당신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진실을 알면 많이 괴로울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꼭 해낼 거예요. 사랑해요. 도현.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알았어. 당신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어. 당신은 살해당한 거야.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당신이 시작한 싸움, 내가 끝낼게. 다음 날 아침, 부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동생 도진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아침 일찍.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이 얼굴 뒤에 그런 것들이 숨어 있었다니. 앉아. 응. 왜 그래? 표정이. 앉으라고.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도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USB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데? 열어봐. 형, 대체 무슨... 열어보라고. 도진이 움찔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들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형, 이건 6년 전 항만 재개발 비자금 50억. 내가 조성한 거지. 형, 이건 오해야. 나는 방화 사건. 서진우라는 아이 알아? 얘가 그 아이를 희생양으로 만든 거지. 도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거 몰랐어. 거짓말. 책상을 쳤습니다. 여기 다 있어. 내 서명, 내 통화 기록, 다. 도진이 주저앉았습니다. 형,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야. 시키는 대로. 누가 시켰어? 고문님들이. 재개발 사업 성공시키면 회사에 큰 이익이 된다고. 그래서 사람을 죽였어. 죽이라고 한 적 없어. 나는 그저 돈만 처리한 거야. 이 멍청한 놈.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알고나 있어. 도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형, 미안하다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형수가 죽었어. 내 짓 때문에.
도진의 고개가 번쩍 올라갔습니다. 뭐라고? 형수는 이 진실을 알았어.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야. 형, 설마 그건 사고였잖아. 사고가 아니었어. USB를 빼냈습니다. 형수가 남긴 증거야. 이 안에 내 범죄가 다 담겨 있어. 형, 제발 나 좀 살려줘. 도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진짜로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이제 와서 변호사 선임해. 일주일 안에 자수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고발할 거야. 형, 나가. 형이 이러면 회사는 어떻게 돼? 우리 아버지가 일군 회사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라고 말하지 마.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사업하지 않으셨어. 도진을 밀쳤습니다. 나가. 얼굴도 보기 싫어. 도진은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오후 2시 임시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이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김 이사가 물었습니다. 부회장의 비리가 발각됐습니다. 서류를 돌렸습니다. 6년 전 항만 재개발 관련 비자금 조성, 총 50억 규모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이 비리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누가 말입니까? 서진우라는 청소년입니다. 방화범으로 몰렸죠. 최 고문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그건 이미 종결된 사건 아닙니까? 조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습니까?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 아내가 목숨 걸고 모은 증거들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 박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증거를 공개하시면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압니다. 주가 폭락, 사업 취소, 민사소송,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미쳤습니까? 최 고문이 소리쳤습니다. 회장 자리 때문에 회사를 망칠 겁니까? 회장 자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가 문제입니다. 정의로 직원들 먹여 살립니까? 직원들은 부정한 돈으로 먹여 살리고 싶지 않습니다. 최 고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이건 독단입니다. 이사회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구나. 표결하시죠. 제 결정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따라 들지 않았습니다. 역시 반대하시는 분 모든 손이 올라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회장직을 사임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대신 증거는 검찰에 제출하겠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회장님, 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사표 내신 겁니까? 응, 미쳤어요. 아마도.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따라 나가겠습니다. 왜? 회장님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마워. 악수를 나눴습니다. 밤, 호텔에 진우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진우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 끝났어. 네, 회사, 내 지위 다 내려놨어. 진우가 옆에 앉았습니다. 왜요? 저 때문에. 너 때문이 아니야. 진우를 봤습니다. 진실 때문이야. 내 아내가 지키려던 진실. 회장님, 무서워. 진우야,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게 맞는 건지. 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뭐가?
회장님이 하는 거요. 선생님도 그랬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수진이, 그런데 대가가 너무 커. 그래도 해야죠. 안 그러면.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이 헛되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 수진아, 내가 약속할게. 끝까지 갈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태준 형사였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검찰에서 회장님 소환장 발부했습니다. 뭐라고요? 비자금 조성 혐의, 공범 혐의로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나는 몰랐는데 누군가 회장님을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누가요? 부회장님이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도진이가 나를 언제 출두입니까?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내가 조사받게 됐어. 공범으로. 말도 안 돼요. 회장님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하지만 증명할 수 있을까?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나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진짜 다 잃는 건가? 진우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도망가요. 뭐? 증거 들고 외국 나가요. 그게 안전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내가 위험해져. 저는 괜찮아요. 안 돼. 나는 진우를 봤습니다. 나는 도망가지 않을 거야. 끝까지 싸울 거야. 설령 다 잃어도. 진우가 울었습니다. 바보. 회장님, 바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나 바보야. 바보처럼 정의를 믿고 바보처럼 끝까지 가는 거야. 검찰청 조사실, 차갑고 좁은 방이었습니다. 검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 검사였습니다. 이름표에는 송민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도현 씨, 6년 전 항만 재개발 비자금 조성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회장이었습니다. 모를 수 있습니까? 부회장이 독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송 검사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아내가 모은 증거입니다. 비자금 조성의 전말이 담겨 있습니다. 아내, 윤수진, 6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송 검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그 윤수진 변호사 맞습니까? 아내를 아는 건가? 알고 계십니까? 저 신입 검사 시절 윤수진 변호사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송 검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던 사건이 청소년 법률 지원이었는데 서진우 사건입니다. 송 검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이게 네, 아내가 목숨 걸고 모은 증거입니다.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열렸습니다. 송 검사는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도현 씨, 네, 당신은 공범이 아닙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이 증거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송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참고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 네, 공개 청문회를 열겠습니다. 청문회? 하지만 그러면 회사가 위험하다는 거 압니까? 송 검사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수진아, 나 잘하고 있는 거지? 합니다. 각오하십시오. 엄청난 압력이 들어올 겁니다. 괜찮습니다. 송 검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수진 변호사님의 유지를 받들겠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이렇게 내가 도와주는구나. 일주일 후 국회 청문회장,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건너편에는 도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 2명과 함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남남이구나. 개회하겠습니다. 의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대한해운 항만 재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를 시작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먼저 증인 윤도현 씨,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섰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앉았습니다. 질의가 시작됐습니다. 윤도현 증인, 6년 전 항만 재개발 사업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사업 자체는 알았지만 비리는 몰랐습니다.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2주 전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제 아내가 남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고 윤수진 변호사님 말씀이십니까? 네. 의원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윤수진 변호사는 6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는데 혹시 그 사고와 이 사건이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네, 연관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제 아내는 서진우 방화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밝히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후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윤 증인, 그건 추측 아닙니까?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USB를 꺼냈습니다. 제 아내가 남긴 녹취록과 문서들입니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네, USB를 제출했습니다. 스크린에 파일들이 떴습니다. 녹취록이 재생됐습니다. 방화는 우리가 시킨 거야. 재개발 승인 받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 그 꼬마는 어떻게 하고? 걔 증거 다 조작했어. 걱정 마.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재개발 업체 대표였습니다. 다음 녹취가 재생됐습니다. 윤수진 변호사가 문제야. 너무 많이 알아. 처리해야겠어. 어떻게? 사고로 만들면 돼. 장내가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의장이 소리쳤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윤도현 증인, 의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서진우 군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뒤를 돌아봤습니다. 방청석에 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내라는 거지. 서진우는 억울하게 방화범으로 몰린 소년입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아이는 15살이었습니다. 꿈 많은 아이였습니다. 수학을 좋아하고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탐욕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2년 동안 소년원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마저 실종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믿어줬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제 아내는 그 아이를 지키려다 죽었습니다. 이제 제가 지킬 차례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서진우의 무죄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진을 쳐다봤습니다. 이 모든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증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방청석에 진우를 봤습니다. 진우야. 진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당당하게 살아. 진우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진아, 늦어서 미안해. 이제야 다 끝냈어. 사랑해.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진우가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진우를 안아줬습니다. 고생했어. 회장님이 더 고생하셨어요. 이제 끝났어. 다 끝났어. 강태준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사님도요. 송민아 검사도 왔습니다. 윤씨, 잘하셨습니다. 윤수진 변호사님도 자랑스러워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가 핸드폰을 보며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뉴스 보셨어요? 뭔데? 재개발업체 대표 긴급 체포됐고 관련자들 전부 수사 들어갔대요. 정말? 그리고 서진우 군 재심 결정 났대요.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진짜요? 응, 무죄 추정으로. 진우가 주저앉았습니다. 드디어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수진아, 봤지? 우리 해냈어.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윤도현 전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카메라를 봤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늦더라도 힘들더라도 반드시 밝혀집니다. 제 아내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증인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이제 당신 곁으로 갈게. 당당하게. 3년 후 가을이었습니다. 추모공원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추모비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꽃다발과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왔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신문 기사 스크랩이 있었습니다. 항만 재개발 비리 사건, 전원 유죄 확정, 윤도진 전 부회장 징역 5년 확정, 서진우 국제수학학술지 논문 게재, 천재 수학자 주목. 봤지? 다 끝났어. 내가 원하던 대로 추모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진이는 교도소에 있어. 면회 한번 갔는데 많이 늙었더라. 반성하는 것 같아. 용서는 아직 못하겠어. 그래도 언젠가는 형제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회사는 정리했어. 팔았어. 이제 나도 한가한 백수야. 웃음이 났습니다. 근데 말이야, 이게 나쁘지 않더라. 매일 아침 늦게 일어나고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너랑 살 때 못했던 것들 다 하고 있어.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뭘 하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물어봤어야 했는데, 미안해, 수진아.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래도 약속은 지켰어. 진우 잘 지키고 있어. 뒤돌아봤습니다. 입구 쪽에서 진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20살이 된 진우. 키가 훌쩍 컸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회장님, 아직도 회장님이라고 부르니? 습관이에요. 웃으며 다가온 진우.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왔어요. 진우가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 연구원 됐어요. 서울대 수학과 대학원이요. 교수님이 제 논문 보시고 직접 제안하셨어요. 장학금도 받았고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 여기 없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진이가 들었을 거야. 저 위에서. 네,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회장님. 응? 저 엄마 찾았어요. 뭐라고?
진짜? 네,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중국에서 발견됐대요. 살아있어. 네, 기억상실이었대요. 그래서 못 돌아온 거래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제 만나? 다음 주요. 인천공항으로 오신대요. 떨리지? 엄청요. 진우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무서워요. 엄마가 저 기억 못하시면 어떡하죠? 기억 못해도 괜찮아. 네, 너라는 아들이 여기 있다는 게 중요하지. 새로 시작하면 돼.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둘이서 한참 추모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회장님, 응? 저 이제 뭐 하면 될까요? 뭐, 선생님이 절 살려주셨잖아요. 회장님도 지켜주셨고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요. 이 녀석, 좋은 생각이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잘하는 걸 하면 돼. 수학을 가르쳐줘도 되고, 어려운 아이들 멘토가 돼도 되고. 그럼 멘토 할래요? 저처럼 억울한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진우가 일어났습니다. 회장님도 같이 하실래요? 나? 네, 같이 해요. 우리 센터 만들어요. 센터? 무슨 센터? 희망의 사다리 2호. 어때요? 희망의 사다리. 아내가 후원했던 단체. 좋아. 하자.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회장님이 진짜 회장이 되시는 거네요. 무슨 희망의 사다리 회장님. 둘이서 웃었습니다. 추모공원을 나서는 길. 진우가 앞서 걸었습니다. 회장님, 빨리 와요. 오늘 제가 밥 살게요. 오, 부자 됐네. 장학금 받았다고요? 알았어. 간다. 진우의 뒷모습을 보며 걸었습니다. 수진아, 이 아이 봐. 정말 잘 컸지? 내가 지키려던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주머니에서 낡은 메모를 꺼냈습니다. 끝까지 버텨. 내 잘못이 아니야. 아내의 글씨, 6년 전 진우에게 건넨 메모. 이제는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수진아, 진우는 끝까지 버텼어. 그리고 나도. 우리 약속 지켰어. 메모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앞에서 진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회장님, 여기요. 응, 간다.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6개월 후, 희망의 사다리 2호 개소식. 작지만 따뜻한 사무실이었습니다. 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희망의 사다리 고 윤수진 변호사 추모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송민아 검사, 강태준 전 형사, 민수, 그리고 진우의 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진우 어머니는 많이 수척해 보였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센터는 제 아내 윤수진이 꿈꾸던 곳입니다. 억울한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누군가 믿어주는 곳. 우리는 그 꿈을 이어가려 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진우가 나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저는 서진우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15살 때 방화범이 됐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윤수진 선생님이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처럼 억울한 아이들을 위해 이 센터가 문을 엽니다. 선생님, 보고 계시죠? 저희 잘할게요. 박수가 다시 울렸습니다. 진우가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달려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아, 보이지? 우리가 만든 기적. 다시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달빛이 추모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개소식했어. 사람들 많이 왔어. 다들 너를 기억하더라. 진우도 멋지게 인사했어. 내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추모비 앞에 앉았습니다. 있잖아. 나 이제 괜찮아. 처음엔 내가 없어서 미칠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내가 남긴 것들이 날 지탱해줘. 진우도 센터도 이 모든 게 너잖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도 이제 혼자가 아니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주머니에서 메모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었습니다. 끝까지 버텨.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메모를 추모비 앞에 놓았습니다. 수진아, 이제 이거 돌려줄게. 진우는 이제 안 필요해. 혼자서도 잘할 거야. 나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메모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이 쓴 글씨는 영원히 기억할게. 사랑해, 수진아. 일어섰습니다. 뒤돌아 걸었습니다. 이번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갈게. 당신이 원했던 대로. 1년 후 희망의 사다리는 전국 5개 지점으로 확대됐습니다. 진우는 대학원을 다니며 주말마다 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이사장으로서 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센터에서 아이들이 수학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칠판에 수식을 쓰며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어려워 보여도 끝까지 풀면 반드시 답이 나와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수진아,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끝내 도착한다. 내가 가르쳐 준 거야. 고마워. 진우가 수업을 마치고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다음 주에 엄마랑 같이 추모공원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그래, 가자. 엄마가 선생님한테 인사드리고 싶대요. 좋지. 수진이도 기뻐할 거야. 진우가 웃었습니다. 회장님, 응? 행복하세요? 질문에 잠시 멈췄습니다. 행복한가? 행복하지. 응, 행복해. 다행이다. 너는? 저요? 저도요. 둘이서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잘하고 있지? 당신 없이도, 아니, 당신과 함께. 바람이 불었습니다. 메모에 적혔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끝까지 버텨. 그래, 우리는 끝까지 버텼어. 그리고 살아남았어. 이제는 살아가는 거야. 바닷가, 추모공원. 낡은 메모 한 장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버텨.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옆에는 새로 놓인 편지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교수 됐어요.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선생님처럼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우. 바람이 2장의 종이를 함께 흔들었습니다. 바다는 조용히 파도를 보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끝내 도착한다.